안녕하십니까. 무민명리 강의록 오늘은 105번째 시간입니다. 강의록은 105번째 시간이기는 한데 오늘부터는 시즌2로 들어가겠습니다. 버전 1은 버전 2, 때로는 시즌 1, 시즌 2처럼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왜 시즌2로 진행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첫 번째는 이제 원래 1차로 계획을 세웠던 명리학이라고 하는 무민명리 강의록이라고 하는 그 책을 마무리가 했기 때문에 이제 시즌 1으로 거기에서 그 책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마무리하려고 했던 생각이었기 때문에 시즌 1으로 정리를 했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무민명리 강의록을 기준으로 해서 실제 사주를 한번 풀어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현실감 있게 조금 적용을 시켜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즌 1과 시즌 2로 이렇게 계속 영상을 진행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말미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시즌 1과 시즌 2의 차이는 이제 시즌 2 같은 경우는 목요일날 영상은 아마 타로 카드, 지혜로 가는 타로 카드라고 하는 것을 조금 책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그것도 무민명리 강의록처럼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리학 강의록은 계속 월요일날 올리고요. 타로에 관한 거는 목요일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바쁘긴 하지만은 그래도 가능하면은 꼭 두 번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시즌2로서 명리학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시즌2로 명리학 첫 번째 시간입니다. 실제 사주를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인년, 병신월, 을사일, 정축시에 태어난 여자 사주입니다. 여자 사주라고 하면 제가 이제 알려드리는 거고요. 일단 사주를 볼 때는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거는 뭔가? 이제 사주를 제일 먼저 볼 때는 일주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살펴본다는 의미 여기서는 을목이라고 하는 일주를 먼저 살펴보라는 뜻이겠지요.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일주가 월지에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 때로는 일목이라고 하는 것이 월지에 조화를 이루고 있으면서 천간에 있는 것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를 살펴보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사주의 그릇을 알아보자. 그게 이제 어떻게 말하면은 제주로 불어먹는 그릇인지, 관직으로 올려야 되는 그릇인지, 직장 생활이 좋은지, 아니면은 사업이 좋은지, 이런 어떤 사주에 흘러가는 격으로 따지다가 보면은 그 격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사주의 그릇을 알아보자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상담하는 우리들이 이 사주를 봤었을 때 어떻게 이 사주가 흘러갈 것인가 다 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 내담자한테 알아듣기 쉽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할 때는, 내담자들한테 얘기를 할 때는 사주의 이 각각 한자 한자마다 전부 다 한자 한자마다 설명을 하자고 따지자면은 한 글자마다 100가지 이상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지요. 근데 제일 먼저 한 두세 마디 정도는 그 사람한테 가슴에 와닿는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사주 크게 틀을 봤었을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복과 흉과 때로는 나이와 어울려서 어떻게 그 사람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뭔가, 때로는 여러 사람이 같이 왔었을 때 이 사람한테 한마디 툭 던져주면서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아는 거와 역학자가 얘기해주는 어떤 첫 마디, 두 마디, 한 두세 마디 정도는 얘기해주면은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는, 크게 말하면은 늘상 얘기하지만은 역학은 한 7, 80%의 확률이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7, 80%의 확률이라고 하면은 크게 벌려놓고 보면은 90%도 있고 50%도 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게 두 개가 모여서 7, 80%의 확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처음에 얘기할 때는 조금 눈에 띄게 두드러지는 것을 먼저 얘기해 줘야 됩니다. 제일 먼저는 이 명리학 사주 자체가 오행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눈에 띄게 두드러지는 오행이 뭔가, 그 오행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게 가장 쉽고요. 그 다음에 따지면은 합이 많으냐, 충이 있느냐, 형이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것이 가장 노멀할 거라고 봅니다. 때로는 거기다 조금 더 덧붙여서 얘기를 하자면은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 부처님 말씀이 대기설법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상황에 맞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40살, 50살한테 올해 시험운이 있으니까 시험 치셔도 됩니다. 합격하실 겁니다. 물론 뭐 그 사람이 그럴 수는 있기는 합니다만은 실제로 그 사람한테는 40, 50대에는 뭐 제일 먼저는 다른 어떤 일보다는 돈과 그다음에 뭐 직업과 때로는 뭐 상황에 따라서 배우자와의 관계 조금 더 덧붙이면 건강과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겠지요. 때로는 그 사람이 20대 왔다, 20살에 왔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앞으로 흘러가는 진로에 대해서 네가 때로는 지금 이러이러한 어떤 직업을 선택했는데 때로는 이러이러한 과로 흘러가서 학과로 진학을 했는데 그 과가 당신한테 어울리는가 안 어울리는가 이렇게 대한 진로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것이 두 번째, 제일 첫 번째일 것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덧붙이면은 뭐 배우자 운 같은 거, 뭐 우리가 누구나 다 대부분 원하는 거는 돈을 원합니다. 돈을 원하기 때문에 돈에 대한 얘기는 뭐 나이대에 상관없이 해주는 게 맞기는 하지만은 20대 재물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모아가야 될 건지에 대해서 내가 직업을 가져야 되는 사주인지 아니면은 돈으로 흘러가면서 때로는 뭐 사업을 해도 되는 사주인지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해주면서 그 사람에 대한 재물에 대해 얘기를 해주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겠지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태생적으로 뭐 아직은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건강에는 누구나 다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얘기를 해주면서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슬쩍슬쩍 훑어주는 게 가장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 사주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상황에 맞춰서 분위기에 맞춰서 이렇게 훅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이 남녀간에 두 사람이 왔는데 두 사람이 너무 사랑이 뜨거워 같이 보입니다. 근데 글씨로 보면은 이 사람은 인연이 아니거나 때로는 뭐 결혼을 두 번 하거나 중혼할 사주인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하지요. 그런 면으로 따지다가 보면은 이 사람한테 뭐 중혼할 겁니다, 재혼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때로는 조금 더 그런 의미가 숨어 있을 수 있게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게 얘기를 해주는 것도 우리가 상담하는 어떤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것들을 앞으로 차곡차곡 얘기를 나눠가면서 얘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주를 한번 보죠. 이 사주는 86년생 병인년생 사주입니다. 이 병인년생은 86년이다가 보니 뭐 올해 따지면 아이고 넘어가 버렸네요. 이 86년생은 올해 36세 정도라고 바라봅니다. 36세면은 결혼을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배우자 운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기 전에 이거는 뭐 굳이 늘상 얘기하지 합니다만은 저는 명략을 맞추기로 이렇게 해석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봅니다. 흐름을 얘기해 주거나 네가 가지고 있는 복에 대해서 때로는 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서 지금의 상황에 맞게 설명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바늘처럼 꼭꼭 찍는 것 마냥 언제 이혼하셨습니까? 언제 사은방하셨지요? 언제 수술하셨지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 사람이 명리학이 뭐 0과 100을 말할 수 있으면은 그게대로 말할 수 있겠죠. 바늘 찍듯이.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흐름에 대해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복과 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게 제 1번입니다. 그러니까 36세 같으면은 결혼을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리까리한 상황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먼저 얘기를 해주는 것이 일반적일 겁니다. 그러면은 사주에는 제일 먼저 화의 기세가 이렇게 뚜렷하게 떠 있습니다. 화의 기세가 있다는 말은 불의 의미는 적극, 활발, 명랑, 행동력 이런 것들을 말을 하지요. 때로는 화가 많았을 때 탄진지화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들처럼 내가 행동을 성격이 급하고 행동도 빨리빨리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한테 그런 듯하게 얘기를 해주는 게 맞겠지요. 때로는 전에 한번 얘기했습니다. 을목이 병화를 천간에 두고 있으면은 병화를 천간에 두고 있는 을목은 화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때로는 말로 벌어먹고 사는 직업도 괜찮을 것이고 때로는 남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얘기해 줄 때는 제일 먼저는 화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주면서 거기에 대해서 천간에 떠 있는
병화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풀어주는 게 맞겠지요. 그러니까 아유 성격이 아주 급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더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아주 적극적이시고 활발하고 행동력이 있으십니다. 내가 또 하려고 마음먹은 것들은 거침이 없이 행하시네요. 이렇게 풀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고요. 때로는 말이 병화가 정관에 두 개 떠 있기 때문에 남을 휘어잡는 카리스마라든가 때로는 남 앞에서 흔히 말하는 쫀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쑥스럽거나 이런 거 없이 남 앞에서 하고 싶은 말 당당히 하고 이런 것들을 그런 능력이 있으십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좋은 것만 얘기할 수는 없겠지요. 화가 많다가 보면은 적극 활발 행동력이 있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만은 또 반대로 말하면은 아이고 조금 인내심이 부족하시기도 하시고요. 또 때로는 너무 급한 것 때문에 때로는 말로 인해서 실수로 좀 있으시겠네요. 때로는 이제 36세다 보니 직장 생활 하시면은 어떤 회의 같은 거 있었을 때 때로는 바른 말도 좀 제법 하실 듯해서 주변에 나를 싫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슬쩍 한마디 던져놓고 가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사주의 오행을 가지고 말하는 것일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그러십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분들이 두 사람이 와서 상담을 했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또 사주에 눈에 띄는 것을 먼저 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면은 화가 눈에 띄기 때문에 화에 대한 얘기는 풀었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무슨 일 하시나요? 혹시 뭐 교사라든가 직업이라든가 이런 걸 어떤 걸 가지고 계십니까? 라고 말을 하면은 뭐 회사에서 마케팅 업무를 담당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뭐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고 막 전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활발하게 행동을 합니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병화의 기질 뚜렷하게 있고요. 뭐 조금 더 확대해서 그러면은 인사신이라고 하는 역마살의 기세도 뚜렷하게 보이지요. 그래서 활동력 있게 움직이는 건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라는 듯이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을 보라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면 합평충의 기세를 먼저 한번 보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합평충, 그 다음에 때로는 다른 어떤 합이 많은지 충이 많은지 천간에 바라보니 합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지를 바라보니 사신합 이런 것이 이렇게 보입니다만은 여기에서는 사신합 이런 거는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요게 인사신이라고 하는 형의 기질을 가지고 있죠. 형이라고 하는 형벌이라고 하는 의미로 따지면은 형벌이라고 하는 의미의 제일 먼저는 내가 내 몸을 마음대로 못 움직인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마음대로 못 움직일 때는 정말 경찰과 법원과 관련해서 내 몸을 마음대로 못 움직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의미로 말하면 내가 아파서 내가 다쳐서 내가 몸을 마음대로 못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렇게 인사신의 형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들은 몸에 흉터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풀어먹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형벌의 기세가 있으니까 그런 일을 한번 겪으셨는지도 한번 물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요. 예를 들면 아까 그랬듯이 법원을 한번 다녀온 적이 있으십니까? 때로는 내가 이게 이제 크게 말하면은 병화가 많다가 보니 남의 말로 인해서 어떤 다툼이 있었는가? 때로는 거기다 조금 더 덧붙이다 보니 36세라고 하는 여자의 의미를 바라보면 여기에 중간에 관이 하나 있습니다. 정관이 있지요. 근데 정관은 항상 얘기하십니다만 좋은 역할을 하려고 하면은 정관의 특징은 신강해야 되고 정인이 있어야 되고 때로는 정제가 있어야 되거나 거기다 조금 더 덧붙이다 보면은 상관은 없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또 정관이 형충을 당하게 되면은 그 귀한 기세는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 사주는 정관은 있는데 굳이 얘기하면은 정인도 없고요. 신강하지도 않습니다. 때로는 이 정관을 합해주는 기세는 하나도 없습니다. 상관의 기세가 있고요. 상관의 기세가 있고 또 상관의 기세가 있습니다. 상관이 너무 많이 사주에 붙어 있죠. 상관의 기세가 너무 많이 붙어 있다가 보면은 결국은 이 정관의 어떤 영향이 상관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형살의 작용까지 겹쳐 있다가 보니까 이 사주는 볼 것도 없이 배우자와 결혼을 하셨거나
때로는 요즘에는 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처럼 어떤 뭐 혼인식을 하고 때로는 거기다 좀 덧붙여서 뭐 이렇게 호적에 올리고 이런 것도 결혼을 의미합니다만은 그런 어떤 남녀 간의 아주 깊은 관계를 맺는 이런 어떤 것들도 얘기하는 것도 포함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은 남자의 문제가 분명히 한번 생길 것 같다. 때로는 이제 이게 형을 맞다가 보니까 이 사람은 그런 일로 한번 이 상관의 기세로 인해서 뭐 첫사랑에 크게 실패했다라든가 때로는 거기다 좀 덧붙이면은 결혼을 했는데 결혼의 인연이 끊어졌다라든가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한테 이렇게 옆에 두 사람이 같이 왔다고 했었죠. 두 사람이 과연 이 사람이 이러한 것을 숨기고 싶은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이 사람이 옆에 사람한테 얘기를 안 해서 옆에 사람은 모르는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두 사람이 왔었을 때는 이걸 갖다가 대놓고 물어보지는 못합니다. 혼자 왔었을 때는 혹시 결혼의 인연이 약한데 배우자 인연이 약한데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떠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는 가능하겠지만은 옆에 있는 사람이 과연 이 상황을 알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뭐 주변에 워낙 많은 사람들의 상황들이 있다가 보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뭐 결혼의 인연이 조금 배우자 인연이 불비하신 사주십니다. 그러니까 배우자 인연이 불비하신 사주다가 보니 내가 남자 인연을 맺었었을 때 조금 어려움을 겪습니다. 뭐 쉽게 말하자면은 빨리 결혼을 하셨으면은 결혼의 인연이 끊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 물어봤었을 때는 이분은 결혼을 안 했다라고 했었습니다. 아직 결혼 안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근데 뭐 속으로는 결혼을 안 했더라도 뭐 굳이 아까 얘기했듯이 호적에 안 올랐을 뿐이고 실제로 그런 남자 인연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조금 풀어가다 보니까 실제로 결혼은 했더라고요. 결혼을 했는데 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서 실제로 헤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이 사람 사주에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고 뭐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운 같은 걸 또 물어봤었습니다. 올해 신축년이다 보니 신축년이다가 보면은 이 제일 먼저는 이 사람이 현재는 뭐 관이라고 하는 배우자 인연은 없습니다만은 직업이라고 하는 것도 이 정확하게 관을 쓰기는 어렵지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신금의 운이 왔었으면은 이 을목하고 관계에서 변화가 생깁니다. 여기에 또 사와 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만은 축이 또 오게 되면은 여기에 중간에 공엽으로 인해서 유라고 하는 글씨가 숨어 있죠. 끌어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유에 대한 변화까지도 한번 슬쩍 얘기해 주는 것이 이 사람 사주에서는 가장 일반적인 사주의 설명일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사주는 신약한 사주다가 보니 수와 목의 운을 찾는 거죠. 수목의 운을 찾습니다. 그러면 수목의 운을 찾다가 보면은 운에서 찾아야겠죠. 운에서 찾다가 보면은 수와 목의 그다음에 뭐 이렇게 운을 찾다가 보니 그렇게 지금의 개운은 개사대 운일 때는 개는 좋습니다만은 이 사가 왔었을 때 이 형의 작용이 일어났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제일 문제는 언제가 이런 일이 제일 클까요? 계사년도. 계사는 몇 년이죠? 2013년이 계사년도고요. 때로는 신년, 병신년이겠죠? 이거는 2016년. 이렇게 되면은 13년도와 16년도는 사와 신이 오기 때문에 이 형의 작용이 좀 더 크게 일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번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은 괜찮을까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글쎄요, 뭐 나쁘다고 말은 못하겠지만은 아주 좋다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운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현재는 항상 조심하시고 내가 직장에 어떤 변동이 분명히 올해 생길 운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안 그래도 실제로 그것 때문에 왔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직장에 조금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회사들이 많이 어렵지요. 그러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직원들이 어떤 사업이라고 하는 사업 입장에서 따지면은 직원들의 어떤 정리라든가 이런 것도 좀 고려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좀 나이도 있는데다가 이런 병화의 기세까지 강하게 형살까지 갖고 있는 사람이 직장에서 고분고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직장에 변동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물어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사주에 대해서 좀 설명이 됐는지, 또 뭐 건강 얘기를 하자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 사람은 신약한 사주에 불이 너무 세지요. 불이 많으면 단진지화가 발생한다라고 했었고, 불의 기세로 인해서 내가 타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행의 과다로 설명을 하자면은 혈압 관리를 제일 먼저 하는 게 좋겠지요. 때로는 이제 불의 기세가 세면은 몸의 호르몬의 기세도 좀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그쪽 부분도 건강관리를 잘 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또 이 형에는 몸에 어떤 다칠 수도 있다는 것까지 꼭 얘기를 한번 해줬고요. 그 다음 내년에 병인년이 임인년이 왔었을 때 이 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때로는 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도 설명을 한번 해줬던 것 같습니다. 이 사주는 이런 정도로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좀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다음 사주, 두 번째 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주입니다. 이 사주는 개해년, 김이월, 갑인일, 무진시에 태어난 건명입니다. 건명사주죠. 개해년 같은 경우는 몇 살일까요? 올해만 뭐 39세? 39세 정도 되겠죠? 39세. 아마 이러면 83년생이 개해년인가요? 경신, 신유, 임술, 개해. 80, 81, 80, 83년생이네요. 83년생이 개해년생입니다. 그래서 간목일주의 남자입니다. 간목은 설명을 하면은 가을과 겨울이 좋다라고 했었는데 이 사람은 여름에 태어났죠. 여름에 태어나다 보니 절기를 잘 타지는 못했다. 그러면은 간목은 천간에 경금과 정화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사주가 신약하냐 신강하냐, 간목이라고 하는 일주에 개해를 가지고 있다가 보니 생생은 합니다만은 크게 말하면은 신약한 사주입니다. 그러면 운에서 찾을 때는 수목운을 찾는 거죠. 그러면은 36세까지는 운이 없었고 목의 운, 개와 임과 자와 이렇게 운이 흘러갈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항상 말하면은 사주에 많은 거, 토가 많지요? 토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한테는 그런 얘기를 해줄 수는 있겠지요. 토에 대한 얘기, 뭐 건강관리 하십시오. 위장, 비장, 뭐 때로는 대장들까지 건강에 대해서 많이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간목은 해가 문창학당이지요. 그러다 보니 해가 정인의 기세처럼 이렇게 흘러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으로서는 공부는 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하고요. 관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직업의 운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늘상 얘기합니다. 이 사주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배우자 운으로 가서 설명을 합니다. 항상 처음에 먼저 얘기할 때는 나이에 따라서 얘기를 하다 보니 이제 재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관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인에 대한 얘기, 재관인식에 대한 얘기는 늘상 합니다. 돈과, 남자니까 돈과 여자, 직업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뭐 부모님 덕이라든가 외부의 어떤 인덕 같은 거, 때로는 먹을 복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인생에 부드럽게 흘러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식상으로 판별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재관인식의 기세를 먼저 살핍니다. 39세 남자면은 뭐 이거는 결혼을 했을 수도 있겠고 때로는 이혼을 했을 수도 있겠죠. 이게 아니면은 이혼식은 안 올렸겠지만은 이혼이라고 하는 것이 가까이 목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사주를 가지고 풀어보는 거죠. 그래서 간목일주가 기토와 합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재를 이렇게 뚜렷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대표적으로 정제격의 기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격은 정제격인데 신약한 정제격은 인수를 용신으로 씁니다. 그러면 이렇게 개수가 용신이 될 텐데 그러면은 개수는 운에서 한참 있다가 흘러옵니다. 그러다 보니 좋은 운을 만나기는 힘들겠고 때로는 이제 을목이라고 하는 희신 정도는, 목이라고 하는 거는 희신 정도는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합기격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간목이 월지에 화신이 등령하고 있기 때문에 합기격입니다. 그러면은 토의 운을 먼저 찾고 두 번째는 화의 운을 찾고 그 다음에 부드럽게 흘러가는 금의 운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토금의 운을 먼저 찾는다. 합기격의 기세니까. 근데 합기격은
이 화신이 토죠. 화신이 토입니다. 그러면 토를 극하는 오행이 없어야 성격이 되지, 토를 극하는 오행이 있으면 파격이라고 했었습니다. 개수가 토극수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목이 목극토합니다. 그럼 이거는 화격의 기제를 제대로 먹기는 어렵겠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화격의 기제는 파격이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단지 간목이 기토를 가졌는데 이 기토는 나와 합하고 있는데 나는 그 뒤에 또다시 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 같은 경우도 재를 쌍재를 가지고 있고 재가 많지요. 그러면 제가 늘상 얘기했습니다. 재다신약에 대한 얘기 늘상 했었죠. 신약한 사주에 재가 많을 때 재다신약은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재다신약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네 가지에 대한 얘기 분명히 했었습니다. 돈과 건강, 배우자, 그 다음에 뭐 아버지, 거기다 좀 덧붙이면 공부와까지 인연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네 가지는 재다신약에 대한 얘기는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 공부는 뭐 때로는 상황이 따라 설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서 이 사람은 크게 말하면 배우자 인연이 결혼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사람입니다. 건강에 대한 얘기도, 그래서 건강 조심하십시오 라고 하는 얘기를 제일 먼저 꺼냈었고요. 주변에 여자분들한테 인기가 많으시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꺼내면서, 여자분한테 인기가 많으시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꺼내면서 얘기를 풀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엔 현재로 따지면 이민년이 내년에 오지요. 그 다음에 올해는 신축년이 옵니다. 신축년이 오다가 보니 이게 이 사람 입장에 따지면 작년에 경자년까지 포함해서, 경자년까지 포함하면 이 재에 대한 변화가 분명히 올해 어떤 상황을 겪을 거라고 봅니다. 축이 있기 때문에, 또 내년은 이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주에 대한 얘기는 그렇게 한번 풀어서 설명해 줬던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란 얘기는, 또 이분은 뭐 굳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약한 사주에 개수라고 하는 용신을 찾기는 어렵지만은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운에서 오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일주가, 갑인이라고 하는 일주가 대운에서 이렇게 만납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라 그랬나요? 아주 흉하다라고 했었죠. 대흉이다라고 했었습니다. 신약신강을 논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흉한 사주기 때문에 이때 또 아주 큰 풍파를 한번 겪어갈 것 같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뭐 힘든 운, 어려운 운, 이렇게 지금은 아직은 뭐 39세니까 아직 요까지는 안 갔습니다만은 항상 조심하고 가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요. 단순하게 수삼년의 운으로 따지면은 내가 올해 이제 제 영향만을 벗어났고 나면은 내가 내년부터는 좀 더 나아질 것이고, 수삼년 동안, 3, 4년 동안 때로는 46세 되기 전까지는 그나마 나아지기는 할 텐데,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이 갑인대운에 이제 이게 46대운에 문제가 생기겠지요. 그것들도 한번 이 사람의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사주의 설명이기도 합니다. 이 앞에 있던 여자, 병인생 여자와 뒤에 있던 남자, 이 개해년에 대한 사주의 두 개에 대한 설명은 오늘 처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를 가지고 이제 앞으로 수업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번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사주를 2개, 뭐 때로는 3개, 뭐 때로는 상황 따라서 4개 어떤 조합이 있으면은 그거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좀 더 차곡차곡 설명을 해드리겠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질문을 주시면은 또 전화를 주시거나 얘기를 해주시면은 제가 거기에 대한 답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오늘 수업 2개 설명이 조금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